안녕하세요. 산무이님 방송 애청자 돌출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돌출이인지 아마 산무이님 방송 팬이라면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간 제보하지 못했던 저의 사연을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제가 지인들과 함께 일본 나고야에 갔을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 3명과 함께 일본의 나고야로 여행을 갔습니다.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의 제자였으니 엄밀히 따지자면 무속인이 저와 제 친구 이렇게 2명인 셈이었죠. 저희는 나고야의 명소라고 하는 이누야마 성과 인근의 신사를 찾아갔고 근처에서 온천욕을 한 뒤에 맥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 저의 제자이자 친구인 A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여기가 옛날에 전쟁 나고 사람들 죽고 그랬던 곳 맞지? 맞다. 여기가 일본에서 막부 정권 생기기 전에 큰 전투가 있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건 왜? 아니, 그냥 아까부터 기분이 괜히 좀 이상해서. 그런 A의 말에 또 다른 친구인 B가 A를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그 참, 임마 이거 신고 온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허, 왜 내 제자한테 뭐라 하노? 만약에 진짜로 귀신이 따라오면 니들 버리고 도망가 뿐데. 아, 알았다. 미안하다.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서로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A는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제 귀에 상당히 거슬리더군요. 쿠네 백피 아, 뭐지? 야, 니 아까부터 자꾸 왜 그러는데? 내 눈에는 딱히 뭐 안 보이는데? 그게 실은 아까 온천하고 나와서 보니까 물속에서 어떤 하얀 물체가 나와서는 자꾸 따라오더라고. 그게 지금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너무 어지럽고 머리도 너무 아프다. 네 눈에는 안 보이나?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미안한데 우리 그냥 숙소에 빨리 들어가자. 지금 여기를 좀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A는 생전 처음 보는 진지한 얼굴로 부탁을 했고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일정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B가 갑자기 A에게 다가가더니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B는 입에 거품까지 물며 기절해버렸고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저는 일단 B를 부축하여 업고 숙소로 갔습니다. 부랴부랴 B의 몸을 주물러주고 물을 먹이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녀석이 깨어났습니다. 야, 니 개 안 나? 나는 말 못한다. 나 죽는다. 말하면 죽을 거다. B는 실상한 사람처럼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B를 어르고 달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인지라 뭘 조금이라도 알아야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로 한동안 말이 없던 B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온 몸이 전부 하얀 사람 형체였는데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내랑 A랑 번갈아 가면서 눈을 마주치더니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더라고. 코코 이코 야, 고코는 여기라는 뜻이고 이꼬는 가자라는 뜻인데. 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대로 기절한 것 같다. A도 아마 다 알 기다. 쟤도 분명히 봤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솔직하게 말 안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는데? 답답하니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보라고. 그런 저의 다그침에 A 역시 드문드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비 말이 맞다. 비가 쓰러지는 순간 그게 서서히 일어나더니 키미다찌라고 하더라. 그게 우리말로 너희들이란 뜻 맞지? 보통 아랫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러면 그게 너희들한테 간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그런 거 같다. 아무래도 그게 우리 기운을 느끼고 물에서 붙어온 것 같다.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무슨 비방도 못하겠고 답답해 미치겠네. 그게 내 몸에 실려야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야.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녀석들은 잔뜩 겁을 먹고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잠이 들었고 전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꿈에 그날 놀러 갔던 신사가 나왔는데 그곳에서 백발을 발끝까지 기른 어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전 그것이 친구들이 봤던 존재라고 확신했고 용기를 내어서 그것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다시 말하겠다. 난 물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을 끝으로 눈이 확 떠졌는데 A와 B 두 친구들이 이마가 불덩이가 되어서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다른 친구와 함께 녀석들을 겨우 부축해서 병원에도 가봤지만 몸에는 딱히 이상이 없었고 원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 고민 끝에 친구들을 데리고 문제의 그 신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신사 밖까지 나와서 우릴 맞이해 주더군요.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전 이 신사의 신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녀간 후로 신사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실은 제가 신을 받은 무속인인데 저에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친구분들이 무언가를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영혼 말입니다. 이 신사 안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행들 중 누군가 신성한 물건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들어 있던 존재가 크게 노하여 깨어난 것 같습니다. 그 존재는 이 구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우린 그것을 쿠네쿠네 또는 백피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귀신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가진 신에 대한 강력한 사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어긋나버린 규칙을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더 이상 돌아다니질 못합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예, 단번에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일단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원인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 물로 돌아가서 정중하게 얘를 구하여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그 후에 신사로 다시 찾아오시지요. 물이라고요? 그런 신관의 말에 드디어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향과 종이를 챙겨서 친구들을 이끌고 온천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을 시작하자 A와 B는 온몸을 비틀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주민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고 이는 결국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전 일단 그나마 멀쩡했던 친구인 C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의식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온천을 이용하는 손님인 척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물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제 어깨 위에 올라타고 있는 흰색의 커다란 형체가 수면 위에 비쳐 보였습니다. 귀신을 보는 걸 업으로 하여 살고 있지만 그것의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정신을 집중하자 일본에 온 후로 친구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원인은 물가에 있던 까만 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마을에서 물가를 지키는 일종의 수호신이었던 것입니다. 지장보살과도 비슷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꼬여버렸고 짐작하기로는 우리의 행동에 분노한 무언가가 우리를 저주하며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인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행동한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력을 다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직업이 직업인 만큼 평소에 예를 중요시하긴 했지만 여행을 하면서 기분이 들떠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발 노여움을 풀고 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제 앞에 그 존재가 나타나더니 이 말을 남기고는 씩 웃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너희는 다 속았어. 또 보자고. 그 후로 A와 B가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더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대충 수습한 뒤에 곧바로 신사로 향했습니다. 신관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신관 입구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었죠.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그 존재가 다행히 노여움을 푼 것 같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것에게 붙잡히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입꼬리를 씩 올리는 웃는 신관의 얼굴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하루를 보낸 우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품은 한 가지 의문은 끝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의 말처럼 그 존재가 신이었다면 처음부터 몸주인 저에게 실렸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여기서 몸주라는 것은 무당이 무병을 앓을 때 실리는 강력한 신으로서 무당과 몸주는 서로 각별히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신을 섬기는 몸이니 그 존재가 신이 맞다면 반드시 저에게 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있던 그때 A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야들아, 우리 내일 당장 오사카로 넘어가자. 여기 진짜 이상하다. 그게 갑자기 뭔 소리고? 그거 신이 아니었다. 뭐? 그게 뭔 소린데? 그러니까 그게 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사람 냄새가 났다니까. 그런 A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신관을 마주쳤을 때와 온천에서 의식을 하며 그 존재를 마주했을 때, 그때 저도 분명히 사람 냄새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이나 영가는 화가 나게 되면 일단 사람의 몸을 취하고 봅니다. 하지만 A와 B를 건드린 건 확실히 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고 애초에 제 몸에 실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풍겨져 나왔던 그것은 분명히 어떤 원한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전 의문을 풀기 위해 나고야를 떠나기 전에 다시 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전날에 우리를 맞이했던 신관이라는 사람이 가짜였던 것입니다. 신사를 관장하는 진짜 신관은 따로 있었던 거였죠. 전 어렵게 진짜 신관을 만날 수가 있었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당신이 날 봤다고 했던 그 시간에 나는 신사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원칙상 그 시간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신관이라고 했던 그 작자는 아무래도 당신의 일행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축시에 참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속인이시라고 하니 그게 무엇인지는 당신도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축시의 참배란 원한을 품은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를 죽이기 위한 의식을 말합니다. 신이 깃든 나무에 지프로 만든 인형을 못 박아놓고 7일 동안 축시,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절에서 염원을 담아 참배를 하면 상대방에게 저주가 내려서 죽는다는 거였죠. 그럼 제 친구들이 그 사람이 내린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몸주로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온천에 갔을 때 깃들어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죠. 예. 이 지장보살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제 눈에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뭔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그자가 내린 저주에 걸려든 것만은 확실합니다. 내 추측이 맞다면 그자는 몸주인 당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 존재를 풀어주려고 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저조차도 알 수가 없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당신이 했던 그 의식으로는 저주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진짜 신관의 말에 우린 서둘러 일정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오자마자 부정치기를 했습니다. 신관을 사칭하며 우리를 타겟으로 저주를 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으며 그가 날 이용해서 풀어주려고 했던 그 존재는 대체 뭐였을까요? 아직도 모든 것이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